저도 이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혹시 지금 사도 되나요? 이 질문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리플 XRP의 전체적인 차트를 한번 큰 그림으로 봤을 때 너무나 눌려왔던 기간이 길었어요. 이제 조금 그 누름 스프링을 정상화시키는 과정에 있고 17년도, 18년도 때에 있었던 엄청난 상승을 다시 한번 연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투자를 추천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제 암호화폐라는 이 섹터 자체가 이제 막 생겨나서 조금씩 성숙기에 들어가려고 하는 굉장히 초입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까지 워낙 리스키한 부분도 많이 있었고 사건 사고도 많이 있다 보니까 아마 많은 대중분들께서는 좀 암호화폐, 가상자산 그거 허상 아니야? 그거 안 보이는 거 아니야? 그거 사기 아니야? 이렇게 조금 네거티브하게 받아들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좀 마음을 열고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 나가는 과정인지에 대해서 인지하면서 공부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까지의 산업혁명의 어떤 변천사를 봤을 때 과거부터 이제 전구의 혁명이 나오고 증기기관의 혁명으로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고 자동차가 만들어지면서 석유의 황제가 나오게 되고 이런 식으로 점점 산업이 변해왔잖아요. 그러면서 2000년대 초반에 인터넷 혁명을 우리가 맞이하게 됐고 3.5차 혁명으로서 모바일 혁명으로 지금 현재 우리는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죠. 언제 어디서든 전쟁이 나든지 어디서 금리를 올렸다 내렸다 사건 사고가 났다 최근에 LA에서 불이 났다 이런 것도 바로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넷에서 정보를 저장만 했다면 이제는 정말 가치를 입혀가지고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는 돈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시대가 연출되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 트럼프가 만든 크립토 차르 부서 백악관을 필두로 해서 만들었고 데이비드 sak스가 앉아 있습니다. 그렇죠? 페이팔 출신이거든요. 그 사람이. 페이팔 자체의 비전을 봤을 때 정말 돈을 좀 자유롭게 이동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비전으로 만들어진 회사죠. 이제 진짜로 가치의 이동을 하기 위해서 크립토 차르 부서가 신설되며 두 가지의 섹터를 성수시키겠다라는 그들의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섹터가 바로 첫 번째가 블록체인 섹터, 두 번째가 인공지능이죠. AI 섹터를 이제 더더욱 산업을 활성화시키면서 정보뿐만 아니라 가치의 인터넷을 만들 수 있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암호화폐 많이 올랐죠. 물론 비트코인도 1억 원 중반대에 있고 리플도 최근에 좀 올라줬는데 이제 막 성숙기의 과정에 있고 이제 ETF가 작년부터 좀 신설이 되면서 기관의 자금에 이제 들어오는 그런 과도기에 있는데 사실 아직까지도 너무나 시가총액이 작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가 한번 좀 거시적으로 봤을 때 애플이라는 회사의 전체 시가총액이 한 3.5조 달러 정도 돼요. 근데 암호화폐 전체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전체를 필두로 하면 애플이랑 거의 맞먹거든요. 애플 하나 회사 하나랑 암호화폐 전체 2만 개짜리 이 코인 시장 하나랑 비슷비슷한 시장 캐파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갈수록 이 친구를 더 키우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한테는 투자적인 부분에 있어서 엄청난 기회의 순간을 만끽할 수 있다는 거. 하지만 무턱대고 아무 코인이나 절대 투자하면 안 되겠죠. 그 기관의 채택을 받은 코인들, 미래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코인들, 어떤 미래 효용성, 유틸리티를 가져갈 수 있는 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반드시 공부를 하면서 안전한 저장소라든지 거래소라든지 개인 지갑에 본인이 잘 보관을 하며 잘 수량을 지켜나가는 그런 투자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런 세상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기를 많은 분들께서 좀 이렇게 느끼시고 그럼 나도 좀 공부해서 투자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보고 있습니다. 워렌 버핏은 비트코인에 투자를 안 한다고 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워렌 버핏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투자의 귀재라고 잘 알고 있잖아요. 워낙 자산을 오랫동안 불려온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될 벤치마킹을 해서 그렇게 가치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존경하는 분인데 사실 워렌 버핏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발언한 이력도 당연히 있고 최근에도 워렌 버핏이라든지 JP모건의 회장 제이미 다이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비트코인은 내재 가치가 없다. 그거 폰지 사기다. 나는 공짜로 줘도 살 이유가 없다. 이런 식으로 쓰레기다라는 말까지 할 정도인데 사실 우리가 그들의 말보다는 정말 액션 행동에 집중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사실 워렌 버핏도 마찬가지로 과거 2021년서부터죠. 비트코인을 직접적으로 투자하지는 않았지만 비트코인과 굉장히 친화적인 브라질의 넘버원 핀테크 은행이 하나 있어요. 누뱅크. 비트코인은 실제로 거래가 되는 그런 회사이며 은행이고 심지어 리플의 회원사입니다. 이미 리플렛을 탑재하고 있는 그런 은행이에요.
2021년부터 5억 달러씩 두 차례 10억 달러를 이미 투자를 했고, 그리고 또 그 누뱅크라는 곳은 이미 서클4가 찍어내는 USDC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지금 탑재하고 있는 페이먼트 시스템이 백시스페이라고 있거든요. 그 백시스페이 역시 리플과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리플렛을 통해 국경 간 송금을 지금 현재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 이루고 있는 은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워렌 버핏이 겉으로는 비트코인이 뭐 쓰레기다, 뭐 내재 가치 없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비트코인의 친화적인 은행 리플렛의 회원사에 또 투자를 하고 있고, 아까 언급드린 JP 모건의 회장 역시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언급을 했지만 지금 현재 JP 모건 역시도 블랙록이라든지 피델리티의 그런 현물 ETF에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워렌 버핏이 이끌고 있는 하나의 투자 운용사가 있잖아요. 버크셔 해서웨이라고. 그리고 그 버크셔 해서웨이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우리가 달러의 주인이라고 보기도 하고 연준의 뒷배라고도 불리우는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굉장히 대주주로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워렌 버핏의 입김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은행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죠. 근데 작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해서 리플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공식적인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그 말은 즉슨 워렌 버핏도 블록체인에 대해서 모를 리가 전혀 없겠죠. 이미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뭐 이더리움, 리플에 대해서 알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가 왜 누뱅크에 투자했고 거기가 리플사 회원사인 거 당연히 알고 있을 것이며, 왜 작년에는 아예 표면적으로 리플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파트너십을 맺어 있는지, 실제로 지금 현재 리플의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파트너사의 목록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찍혀 있습니다. 이것은 뭐 거부할 수 없는 팩트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알았으면 좋겠고, 이제 슬슬 연준에서 고안한 새로운 지급 결제 시스템 페드 와이어였다면 페드 나우로 바뀌는 과정에 있거든요. 페드 와이어라는 시스템은 굉장히 오래된 스위프트 1.0 시대와 변하지 않는 그런 구시대적인 하나의 지급 결제 시스템 방식이에요. 근데 이제 2023년, 이제 2년 전이죠. 2023년 7월 달에 7월 20일 정확히 날짜까지 기억이 나는데, 그 페드 와이어가 페드 나우로 바뀌면서 이제 새로운 블록체인을 탑재한 그런 지급결제 시스템 구조를 연준에서 고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3월 10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 페드 나우라는 시스템에서도 ISO 2002라고 하는 그 메시징 표준을 이제 완전히 탑재하는 시기가 와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뭐 웰스파고든 JP 모건이든 아까 언급드린 뱅크 오브 아메리카든 국경 간 결제 미국 은행들이 모두 다 ISO 2002를 쓸 수밖에 없고, 그 말은 즉슨 리플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XRP가 브릿지 자산으로 들어가는 가치의 이동의 시대가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리플보다 더 강력한 경쟁자가 될 코인이 있을까요? 아마 많은 또 투자자분들께서 리플의 경쟁자가 있지 않겠냐, 과연 그런 JP모건과 같은 그런 은행 세력들이 가만히 있겠냐, 이렇게도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리플에 대한 경쟁자는 없습니다. 초반에 언급드린 연준의 주인과 그 리플의 주인 사실 연결되고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끼리 싸우는 게 아니라 이제 공존하면서 갈 텐데, 물론 리플 하나만 가지고 전 세계 금융망을 아우른다? 이것은 노입니다. 노. 리플 이외에도 아까 초반에 언급드렸던 리플의 초기 개발자 2014년에 리플사에서 나가가지고 비영리 재단을 만들었거든요. 스텔라 재단. 거기서 만든 코인이 스텔라 루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용 CBDC에 이동해서는 XRP가 쓰일 것이지만 개인용, 소매용 CBDC에 이동해서는 스텔라 루멘이 쓰일 겁니다. 사실 이제 리플을 하드포크, 업그레이드해서 만든 게 또 스텔라 루멘이거든요. 물론 리플 XRP도 굉장히 빠르지만 스텔라 루멘이 더욱더 빠른 솔루션을 또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리플과 스텔라 루멘이 각각 영토를 가져가면서 도매용과 소매용으로 이렇게 경쟁하지 않는 공존의 구조를 만들 것이고, 방금 언급드린 JP모건도 가만히 있지 않죠. 당연히 JPM 코인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오닉스 블록체인을 그들끼리 하나 고안합니다. 은행 간의 결제 시스템을 이제 앞으로 토큰화를 하는 과정에 그들이 만든 오닉스 블록체인, 최근에 이제 리브랜딩이 돼가지고 이름 자체가 좀 바뀌었어요. 키네식스라고 바뀌었는데, 그것은 또 국경 간 결제랑은 좀 다르게 은행의 내부망 안에서 쓰이는 블록체인입니다. 은행 내부망을 우리가 레포라고도 하거든요. 환매 조건부 채권 매매 거래라고 해서 은행들끼리 채권을 주고받는, 일정 기간을 두고 채권을 주고받는 그런 형태 자체도 이제는 스위프트 1.0 체제가 아니라 블록체인을 탑재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에 JP모건의 오닉스, 키네식스 블록체인의 JPM 코인이 쓰일 것이다. 또 그 이외에도 이더리움이 구현하고 있는 뭐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과 솔라나가 구현하고 있는 이제 SPL이라고 하는 스마트 컨트랙을 뭔가 하이브리드로 엮으면서 무역용과 연결되는 블록체인이 또 심핀 네트워크라고 따로 있어요. 이런 식으로 도매용, 소매용, 은행 내부 결제망,
하이브리드 블록체인망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영역에 대한 공존의 것이지 서로 싸우거나 이렇게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다. 사실상 이들의 뿌리는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 또한 반드시 인지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지금까지 리플 XRP에 대해서 또 공격적으로 투자할 뿐만 아니라 공부했던 것은 지금까지 4년 동안 법적 소송으로 눌려왔던 회사거든요. 7년 동안 엄청나게 가격을 눌려왔던 회사인데 어떻게 거기 나온 C레벨들이, C레벨이랑 뭐 CEO라든지 CTO를 얘기하잖아요. 최근에 도널드 트럼프랑 셋이서 밥을 먹었습니다. 어떻게 일개 스타트업 대표들이 어떻게 차기 대통령과 그렇게 프라이빗하게 밥을 먹을 수가 있고, 과거부터 세계 경제 포럼이죠. 매년 1월에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다고 해서 다보스 포럼이라고도 하는데,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다보스 포럼의 연사진으로 매년 가서 연설을 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과거 2017년, 18년서부터 IMF를 필두로 한 그 핀테크 자문위원회에 리플의 크리스 라센의 이름이 또 올라가 있습니다. 또한 스위프트를 대표하는 시보스라는 연례 행사에 그 크리스 라센이라는 리플의 회장이 가서 연설자로 연설한 바가 또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범상치 않은 움직임들이 정말 많았다라는 거죠. 또한 리플의 고문 출신이었던 마이클 바가 지금 현재는 연준의 부의장으로 가 있고요. 오바마 정부 때 그 로사 리오스라고 하는 재무부 장관이 지금 현재는 리플사로 합류해 있습니다. 그들끼리 자리 바꿈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다는 거죠. 어떻게 4년 동안 법적 공방으로 눌려있던 회사가 이런 움직임을 보일 수 있으면서 우리나라의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더 나아가서 뭐 하버드대학교나 펜실베니아 대학교, MIT 공대 이런 아이비리그 대학교들과 리플사가 MOU, 협력을 체결해서 XRP 레저의 생태계를 영국에 바라고 있거든요. 범상치가 않은 이런 움직임들을 우리가 보면서 왜 법적 공방으로 눌러놨을까? 근데 왜 IMF라든지 BIS와 같은 그런 논문에 국경 간 결제 솔루션으로 인용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미국의 은행연합회 플래티넘 등급으로서 리플사가 회원사로 또 들어가 있고, 과거부터 뱅가드 포럼을 통해서 기득권 자금이 모두 다 리플로서 초기 투자자로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의 유착관계를 보고 앞뒤의 전후 사정을 봤을 때 반드시 그 달러의 주인장의 세력들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앙화되어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물량을 그들이 소유하고 에스크로로서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쥐락펴락할 수 있는 하나의 암호 자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리플 가격이 급상승해서 너무 비싸진 것 같습니다. 지금 사도 될까요? 사실 저도 이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혹시 지금 사도 되나요? 이 질문이거든요.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저 지금 좀 들어가도 될까요?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지금까지 리플 XRP의 전체적인 차트를 한번 큰 그림으로 봤을 때 너무나 눌려왔던 기간이 길었어요. 실제로 우리가 한번 가격적인 부분으로 보면 2017년, 18년도 이 두 번째 반감기 사이클에 비트코인의 가격 전고점이 한 2천만 원 중반대, 한 2,500만 원으로 잡을게요. 그리고 20년도, 21년도의 전고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8천만 원 정도 됐었잖아요. 그렇게 쭉쭉 올라와서 지금 현재 1억 중반까지 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17년도, 18년도 그 두 번째 사이클에는 한 200만 원 중반대였거든요. 근데 이제 2020년도, 21년도에는 거의 뭐 500만 원 후반대까지 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퀀텀 점프하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에 반해 리플 XRP 같은 경우는 17년도, 18년도 그 두 번째 반감기 사이클에 업비트 기준으로 한 5,000원 조금 안 되는 가격, 한 4,925원 정도까지 갔었다가 다른 것들은 다 퀀텀 점프를 했는데, 리플 같은 경우는 2020년도, 21년도 때는 오히려 반절로 줄어듭니다. 2,000원 중반대까지밖에 못 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에너지 응축 기간이 있었고, 이제 슬슬 법적 공방이 마무리되는 과정에 있고 키 맞추기를 하는 과정이기에 저는 이제 알트 시즌이 곧 불어오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더리움의 폭발이 머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비트코인만 좀 많이 올랐고 ISO 2002 연관된 그런 코인들, 뭐 리플, 뭐 스텔라 루멘, 헤데라, 뭐 아이오타, 알고랜드, 뭐 심핀 네트워크, 이런 친구들은 금융 엘리트들이 워낙 눌러왔기 때문에 이제 조금 그 누른 스프링을 정상화시키는 과정에 있고, 이제 전통적인 네 번째 반감기 사이클의 그 바나나 존이 연출되게 되면 리플 또한 엄청난 파급력을 보여주면서 그 과거의 17년도, 18년도 때에 있었던 엄청난 상승을 다시 한번 연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